교수님,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불면증, 잠이 안 올 때 가장 먼저 좀 이런 거를 시도해라 라고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불면증이 사실 생긴 원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을 갖다가 잡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본인도 원인이 아는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워서 못 잤다, 더워서 못 잤다, 목이 물려서 못 잤다, 가려워서 못 잤다, 아파서 못 잤다. 이건 본인도 알거든요, 실제로. 무호흡 때문에 못 잤다는 건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못 잔 건 그걸 치료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감정적이고 정신과적인 부분들. 우울하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해도 잠이 안 오고, 화가 나도 잠이 안 오고, 열받아도 잠이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걸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한다든지 불안증을 치료한다든지. 그런데 세 번째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또는 맨 처음에는 아파서 시작하는 불면증이 나중에는 만성화되는 기전이 있어요. 만성화되는 기전 중에 하나가 되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자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불면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잠을 그날 못 잤어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큰 돈을. 그런데 막 잠을 며칠씩 설쳤는데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잠을 며칠씩 설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오늘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했는데 그날 못 잔 거예요. 이제 불면증이 생겼나 보다.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하면 그 불면증 쭉 갑니다. 마찬가지로 잠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예민해지는 것들이 잘못된 태도와 습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면증은 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유럽 수면의학회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치료가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치료가 수면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습관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요즘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장기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을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는 치매 확률이 올라간다, 암 확률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건보공단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걸 통제해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파서 수면제 먹는 게 아니라 수면제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그런 경우는 수명이 짧아지고 수면제를 먹으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오히려 불면증 자체는 수명이 짧아지는 게 별로 없다는 결과까지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때 마지막 거를 막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수면의학회, 유럽 수면의학회가 치료의 1번이 수면제가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로 돼 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들이 기본인데 인지행동 치료가 실제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초반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빠지거든요, 사실. 자, 잠을 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일주 정도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인지행동 치료의 기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쉬운 걸 말씀드리면 기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자야겠다는 생각이라든지 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자려는 노력이라든지 영어로 intention, attention, approach가 있으면은 잠을 못 잔다 그러거든요. 자려는 intention, 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내가 잠이 오나 안 오나 지금 잠이 오나? 자야 되는데 잠이 오는 건가? 이렇게 밤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달아나고요. 마지막으로 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 달아나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시계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본 것 같아요. 예, 시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왜 있냐 하면은 내가 지금 잠이 안 와요. 열받아서 그랬던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야 돼.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아까 10시에 누웠는데 계속 잠이 안 오다 시계를 딱 봤는데 새벽 1시예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더 말똥말똥 지금 자도 내일 못 가는데 그런데 딱 봐가지고 다음번에 봤더니 새벽 3시다. 그럼 밤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걱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자야 되는, 아까 다른 열받은 게 아니라 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을 각성시켜요. 많이들 경험하시는 게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푹 자야겠다 그러면 그날 밤 푹 못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꼭 불면증이 없는 분들도 다들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네. 잠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특히 불면증의 경우에는. 비유를 굳이 한다 그러면은 수영 같은 데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네. 잠은 완전히 릴렉세이션이 돼가지고 풀어져야 오잖아요. 네. 물에 뜨려면 풀어져야지 수영할 때 물에 뜨는데 이 사람한테 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고 여기서 익사당한 사람들 명단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면 이 사람 수영 못 배웁니다. 몸에 긴장이 들어가서. 네. 마찬가지로 잠에 대해서 저는 수면의학회 이사장이고 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은 그걸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꼭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세요. 특히 좀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잠은 노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습관 교정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불면증 심한 분들은 다 아세요. 그냥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빛 조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조금 30, 40대 넘어가기 시작하고 5, 60대는 더 하고 어떤 분들은 낮에 졸리지도 않는다 그래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네. 저녁에 못 자서 낮에 졸린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각성 자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밤에도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하기만 하고 졸리진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졸린 것 같다 그러는데 낮잠 자라고 말씀드리면 낮잠 못 자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자려고 억지로 노력하면서 각성도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이완시키고 편하게 지내고 그다음 꼭 조금 인지행동 치료적인 걸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고 막 뒤척일 때는 차라리 나와서 음악 듣거나 쉬거나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마인드 자체는 내일 좀 고생 좀 하고 말지가 기본 마인드인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누워도 못 자기 때문에.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누워서 뒤척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은 아까 얘기했듯이 잠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볼 때는 그 밖에 나와서 특히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밖에 나와서 TV 볼 때는 졸린 듯한데 침대만 가면 말똥말똥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 반대로 가니까. 두 번째는 그게 계속 습관이 되면은 네. 우리가 사람도 다 동물이니까 파블로프 강아지처럼 이 보통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늘 잤기 때문에 밖에서 말똥말똥하다가 누우면 잠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밖에서 좀 졸리다가도 여기서 계속 뒤척이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누우면 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누워서 말똥거리는 시간을 처음에 줄이거든요. 그럼 맨 처음 수면 시간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고생할 생각하고 졸리지 않으면 눕지 말라고 얘기하고 길게 가면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고 인지행동 치료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성공률은 굉장히 높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하거나 아파서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거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걱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불면증을 오래 끌기 때문에 네.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들을 제일 먼저 하고요. 네. 불면증이 심한 분들 얘기고 어쩌다가 한번 잠이 안 오는 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쩌다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유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네. 오늘따라 입맛이 별로야 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보면 있겠죠. 어디 위장이라든지 브레인에. 네. 근데 그거 밝히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쵸. 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어쩌다가 못 자는 일들은 특별히 정신과적 문제라, 심리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걱정하는 마음이 만성불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게 좀 힘든 사람들이 막상 내가 정신과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과도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아까 얘기드렸던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따라오기가 그래서 그렇지 도움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어플로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 그 치료 방법 자체를 집에서 뭐 연습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 가는 것보다 숙제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려면은 집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학원에서 앉아서 듣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좀 뭐 인터넷 강의가 유행하듯이 그렇게 해서 FDA 그냥 식약처 공인까지 미국에서는 받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저도 참여하고 있고 뭐 저 말고 뭐 다른 회사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거기 그 굉장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대면이 더 낫죠. 직접 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낫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병원들로 좀 들어오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과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 드렸는데 나는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울하신 분들이 그냥 나는 잠만 못 잘 뿐이라고 그냥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잠만 못 자고, 뭐, 그래서 그렇지. 언제부터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집안에 애가 속색이며, 남편이 바람나서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그다음부터 못 잤어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바람펴요, 계속 괴롭혀요, 계속 속색여요. 이런데, 기분은 괜찮으세요?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이제 신경 안 써요. 잠만 자면 돼요.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저희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견뎌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그 분노나 화병 같은 것들이 치료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습관이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약이 짧게 들어가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중독은 걱정을 하지만은 어쩌다 소주 한두 잔 마시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먹고 오래 먹는 걸 걱정을 하지.